네, 안녕하세요. 와니와니 하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차 전지에서 좀 핫하게 움직이고 있는 3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일단은 조금 뭐 리포트에 나온 내용들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차트 분석, 또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2차 전지 쪽은 상당히 좀 좋게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제가 뭐 매일경제에서 2차 전지를 정말 많이 방송을 하고 있는데, 할 때마다 뭐 저번 주에도 그렇고, 저저번 주에도 그렇고, 저저저번 주에도 그렇고, 2차 전지 할 때마다 좋다. 좋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얘기는 작년부터 계속 했었죠. 그러니까 친환경적인 기조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거기에서 이제 이 지상에서는 전기차랑 수소차, 그리고 바다에서는 이제 LNG선, 그 다음에 신재생 쪽에서는 해상풍력과 태양광, 이렇게 정말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3기 역시나 2차전지 관련된 종목이다 보니까 관련된 부분에서 뭐 실적이라든지 이런 납품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당히 좀 높아져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사실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뭐 에코프로비엠 같은 거 보시면은 정말 끝도 없이 올라가잖아요. 그런 거 보시면은 일단은 기대가 상당히 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증권가의 목표가도 지금 현재 주가보다는 굉장히 좀 높은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3기가 7,000원이 다 돼가는데 목표가가 9,000원 정도로 좀 설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일단 기대감은 좀 있는 상황이다라고 먼저 브리핑을 하고 좀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분석 포인트는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엔진이랑 부품, 뭐 변속기 이런 샤시 같은 건 이제 이 뼈대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 다이캐스팅하는 생산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일괄 생산 체제가 좀 구축이 되어 있어서 이런 뭐 부품들을 안정적으로 공급이 가능하다라고 좀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21년 예상 고객사 매출 같은 경우는 뭐 아무래도 이제 국내이다 보니까 현대차 그룹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벤트가 된 거는 결국에는 이 전기차 부품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죠. 이 부분이 굉장히 조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뭐 2차 전지 쪽이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제 30년, 2030년 그리고 35년 정도 되면은 전 세계적으로 거의 메이저급에 있는 이런 이제 완성차 제작 업체들, 주요 이제 메이저 업체들은 대부분이 이제 전기차로 좀 전환이 됩니다. 뭐 물론 아직까지 현대에서는 완벽하게 100%다 넘어가는 시기를 뭐 정확하게 알려주진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나라 기업들도 그런 기조로 갈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런 환경차에 대한 부분들, 뭐 미국 정부에서도 뭐 지원 보조금들 하는 것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관련된 기대감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관점으로 본다라고 한다면은 뭐 충분히 이런 앞으로의 고성장은 유지가 되지 않을까. 물론 지금은 이제 전기차가 먼저 좀 대세적으로 움직일 것이고, 추적으로도 후발로 본다라면 수소도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장투의 관점으로 본다라면 충분히 볼만하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전기차 부품 시장에 대한 고성장 전망이 기대가 되고 있는데, 친환경차에 대한 이런 부품 매출액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207%로 고성장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LG그룹 및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 모델 쪽에 감속기를 공급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뭐 특별하게 변수가 발생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당연히 좀 좋은 방향으로 가겠죠. 그리고 현대차 그룹뿐만 아니라 글로벌 자동차 판매 확대에 따른 뭐 이제 현대차 그룹이 일단 판매가 잘 되고 있죠. 뭐 수출 실적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제 자동차 기업들이 이런 반도체 공급에 대한 부족 이벤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견조하게 판매가 나왔죠. 그래서 출하랑 같이 지금 뭐 모든 게 다 완벽하게 되고 있진 않지만 일단은 주문을 선제적으로 받은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선 상당히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3기에 올해 전기차 부품 이제 판매 매출이 522억 원인데 지난해 연간 매출을 높게 지금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실적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좀 좋아지는 구조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뭐 방송에서도 많이 나올 거고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종목에 대해서 좀 잘 알고 계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쪽에 대한 증설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자연스럽게 기대감이 좀 확대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 뭐 LNF라든지 뭐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뭐 동박 쪽에서는 뭐 이제 SKC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이 이제 증설에 대한 움직임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런 증설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부족하다, 공급이 부족할 것이다 라는 얘기들이 워낙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이런 증설에 따른 좋은 스탠스가 좀 유지가 될 확률이 상당히 높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친환경차는 이 바꿀 수 없는 기조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뭐 전기라든지 수소라든지, 물론 계속적으로 영원히 올라가지 못할 거예요. 물론 조정도 나오겠고 하겠지만 뭐 중장기적인 그런 관점으로 본다라면은 우상향을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주요 완성차 업체들이 2030년 기준으로 많이 하고 있다. 그리고 친환경차 매출이 이따가 이제 매출 구조도 보겠지만 28.6% 정도까지도 이제 좀 확대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비중은 점점 높아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에 따른 기대감들 계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주요 전기차 부품은 모터 하우징과 엔드 플레이트라는 두 가지 부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엔드 플레이트 같은 경우는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대규모 증설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어서 기대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생산 캐파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100기가와트 쪽으로까지 전망이 되기 때문에 뭐 중장기 성장도 상당히 좀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모터 하우징은 LG 마그나에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1분기, 2분기 때는 워낙 또 원자재 가격이 많이 급등을 했었죠. 그래서 그에 따른 부분들 부담감이 좀 있었고, 운송에 대한 그런 부분도 좀 부담이 됐었는데, 하반기로 가면서 이 두 부분이 그래도 이제 변동성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1, 2분기보다는 조금 더 낫다라는 관점이 있어서 보다 하반기에는 안정적인 흐름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이 동사의 이런 개요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해가지고 이제 전문 회사로 합금, 자동차 및 전기차 부품 제조를 주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자동차 관련된 종목이고, 이제 보시면 친환경차 시장 성장세에 맞춰 당사의 전기차 이 부품의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그냥 이제 전자공 시스템에서 분기 보고서에서 아예 나오는 부분이죠. 그리고 주요 사업 내용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뭐 판매도 있고요. 전기 자동차 제품 및 이제 부품 제조 판매업, 이 부분이 상당히 좀 기대가 되겠고, 추후에는 지금 보시면 수소 자동차 제품 및 부품 제조 또 판매업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부각이 되겠죠. 지금은 전기 자동차가 부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요 부분 이제 전기자 여기 부분이 이제 좀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수소차 관련된 부분들도 주요 사업 내용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부분을 일단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 부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엔진 부품이나 이런 쪽이 변속기 엔진이나 변속기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죠. 그래서 전기차 부품이 지금 13.5% 정도인데, 아까 이제 28%까지 상승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이 비중 자체가 상당히 좀 높아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뭐 보시면 엔드 플레이트 그리고 모터 하우징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상당히 조금 기대가 되고 있다. 특히나 엔드 플레이트 쪽이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시장이 상당히 좀 좋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EV 쪽은 2019년부터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점 여기 나와 있으니까 체크를 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매출 및 수주 잔고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차 부분이 금액대가 수주가 나쁘지가 않아요. 보시면은 금액대가 여기는 어떻게 보면 엔진 부품 거의 고정이잖아요. 고정이고 오히려 변속기는 좀 줄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굉장히 좀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EV 쪽이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다라는 부분들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 좀 나쁘지가 않은 상황이고, 그다음에 실적 보겠습니다. 매출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죠. 누적 매출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영업이익도 보시면 적자에서 이제 흑자로 전환되면서 굉장히 많이 뻥튀기가 됐고, 순이익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적인 부분은 일단 뭐 간단하게 매출, 영업이익, 당기 순이익만 보시더라도 대충의 그런 흐름들은 나오잖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굉장히 좀 좋아지는 부분들, 그리고 EPS 같은 경우도 상당히 적자에서 이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변환이 돼서 이제 이런 부분으로 이제 뭐 EPS 곱하기 뭐 PR 이런 것들로 아무래도 이제 목표 주가를 좀 설정할 수 있게 되겠죠. 왜냐면 EPS 자체가 마이너스면
사실 좀 좋지는 않죠. 그래서 목표 주가를 EPS 쪽으로 할 수는 없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또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일단은 굉장히 조금 우상향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뭐 지금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뭐 에코프로비엠 요런 거랑 에코프로 BM 요런 거랑 좀 보게 됐을 때는 요것도 보시면 지금 3기가 요 정도 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이제 박스권 라인을 좀 돌파를 해서 여기 라인 정도라고 보신다고 해서 왕창 올라가잖아요. 요것도 그렇고 뭐 LNF 뭐 이런 종목들 보시면은 차트 모양이 생각보다 좀 많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 박스권 그려 놓다가 이제 돌파하고 뭐 약간의 이런 차익 실현 나오지만 결국엔 다시 재돌파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3기 같은 경우는 이제 시세가 분출이 되는 거죠. 한 번 시세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조정 좀 강하게 나타났다가 전라인 때 안 가고 다시 여기서 바닥 다진 다음에 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게다가 전고점 라인은 이제 거리랑 동반해서 돌파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사실 여기 라인만 안 깨주면은 여기 박스권 라인만 안 깨주면은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은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은 충분히 여기 라인에서 발생됐었던 그런 매물들 이제 여기 기간 조정 거치면서 충분히 소화가 되고 또 물량 모을 사람들 모았고 그러다가 이제 거래량 동반해서 이제 여기 급등 나왔을 때 또 조정 나왔고 또 이제 거래량 동반하면서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 또 아까 그 이제 에코프로비엠 이런 거랑 좀 보시면 여기도 이제 뚫어줄 때 거래량들 동반해주고 계속적으로 상승할 때 거래량 동반해서 가고 있죠. 물론 이제 고점에서 이렇게 이 장대 음봉이 나오는 게 사실 좀 부정적이긴 하지만 이평선상으로 봤을 때는 한 2, 3거래를 더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 좀 여유롭게 좀 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3기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이평선 기준이 여기 5일 이평선 같은 경우가 여기가 날아가면서 이제 기준점이 내려오면서 위로 가기 때문에 지금 차익 실현 매물이 상당히 좀 나오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 좀 지지만 잘 나와주고 갭 부분 지켜준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여력 좀 노려볼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워낙 증권가 목표가가 높게 설정이 되어 있고 뭐 2차 전지에 대한 이 실적 베이스 그리고 산업 성장 베이스로 가기 때문에 약간의 이런 조정이 나오게 됐을 때 사실 맥점으로 좀 본다라고 하면 요 정도 떨어지게 됐을 때 여기 박스권으로 빠졌을 때 사실 잡는 게 제일 좋기는 해요. 제일 좋기는 하지만 만약에 그런 것들을 뭐 나는 여기서 1차 매수 여기서 뭐 2차 매수 하겠다 뭐 아니면 갭 매울 때 1차 여기서 2차 하겠다 이렇게 뭐 다양한 가격 전략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지금 상태에서 좀 윗꼬리가 많이 달리긴 했습니다. 그래서 뭐 다음 거래일에 조금 봐야겠죠. 그리고 뭐 지금 시간에서는 뭐 크게 변동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 갭을 좀 지켜주는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갭을 만약에 메워준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 라인에서 일단은 매수 한번 잡아보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제 또 이런 쪽이 이제 5일 이평선이 사실 크게 안 깨지고 지금 상태에서는 이 상태만 유지가 돼도 5일 이평선은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구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3, 4거래일이 눌리다가 지금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지지가 나온다라는 부분 그리고 뭐 위직 스튜디오나 이런 부분 물론 저점에서 이제 거래량 동반해서 갭 상승이랑 또 상방에서 갭 상승이랑은 조금은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은 조금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보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주봉적으로 봤을 때도 뭐 주봉으로 보시더라도 이 전라인 부분이 지금 돌파가 되는 거잖아요. 전라인 때의 부분들 그리고 오늘장 같은 경우 이제 고점 부분을 어쨌든 돌파를 했죠. 곧 돌파를 하고 아직까지는 봉 자체로서 버텨주고 있는 상황이고 또 고가를 또 한번 갱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가를 또 갱신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좀 시세가 분출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주봉상으로도 이 흐름이 유지가 될 가능성이 좀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양음량 패턴 나오면서 물량 충분히 소화를 해주면서 일단 좀 시세가 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 가격대 라인이 상당히 좀 견조하게 버텨줄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뭐 5,300원 라인까지 좀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라인이죠. 그래서 여기 라인에서 잡아보는 거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일단 안정적이긴 합니다.
매수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지만 내가 못 잡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감안하셔가지고 타점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월봉상으로도 흐름 괜찮죠. 지금 이제 뭐 이 단기 이평선들이 중장기를 확실하게 뚫어주는 부분들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60선 같은 경우도 이제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월봉상 정배열이 나오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주봉상 정배열이고, 그죠? 일봉상으로도 뭐 일단은 이거 지금 제가 이 설정을 단기 평선으로 좀 해놨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도 뭐 일단 지금 자체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시점에서 만약에 바로 종가 베팅을 한다라면은 3거래일 정도는 볼 수 있어요. 대신에 이제 3거래일 동안 여기 이 오늘 저가 부분을 안 깬다라는 뭐 전제하로 접근을 한다라면 좀 괜찮고, 조금 보수적으로 본다라고 했을 땐 여기 6,000원 라인 안 깨진다라고 본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오늘 가격대에서도 뭐 접근이 유효하기는 합니다. 이평선상 3, 4거래일 정도. 근데 이제 그 부분들이 깨지기 시작하고 저점이 낮아지기 시작을 했을 때는 뭐 빠르게 한번 대응을 하시거나 아니면 mid라인에서 추가 매수 하셔가지고 어차피 중장기 스윙적으로 한번 끌고 가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뭐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워낙 좀 이평선 상으로는 뭐 주가상으로 상당히 좀 높은 위치에 있는데 산업 자체가 일단 굉장히 좀 안정적이죠. 계속적으로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 이다 보니까 그런 관련된 이벤트로 같이 엮여 있는다라고 한다면, 특히나 또 최근 시장이 가는 종목군들만 가는 시장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이 나타날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 눌림목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눌림목 매수 여기서 한번 노려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뭐 나는 좀 급등이나 트레이딩 하는 거 좀 괜찮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베팅하시고 이제 이평선, 오일 이평선 안 깨지는 선에서 빠르게 대응하시는 전략으로 한번 끌고 가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워낙 증권가 목표가가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속적으로 관심받고 이벤트는 발생할 확률이 높다라는 관점으로 긍정적으로 일단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또 3기 마무리 좀 지어보도록 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고, 이 영상이 좀 트레이딩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